인스타 3분 봤을 뿐인데 내 하루가 초라해졌어요. 금요일 밤 친구들이랑 치맥하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거든요. 이불 속이 따뜻하고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습관처럼 폰을 켰어요. 피드를 내리는데 동기는 발리에서 칵테일 들고 있고 후배는 외제차 뽑았고 친구는 결혼한다고 청첩장 올렸어요. 폰을 덮었어요. 3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뭔가 허전해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갑자기 내 금요일 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런 감정을 아예 안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방금 그 느낌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예요. 남들 피드 보다가 괜히 기분이 가라앉는 그거요. 근데 이런 감정을 아예 안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보거든요. 올리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주변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인스타 계정은 있는데 게시물이 2억 개뿐인 사람. 마지막 업로드가 까마득한 사람. 카톡프사가 수년째 그대로인 사람들이요. 모두가 자기를 드러내느라 바쁜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조용히 있어요. 근데 막상 만나보면 전혀 조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화하면 재밌고 유머 감각도 있고 모임에서 분위기 띄우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오프라인에서는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요. 그냥 온라인에서 자기를 보여주는 것에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SNS를 멀리하게 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다들 나름 열심히 했어요. 카페 가면 커피 사진 올리고 여행 가면 풍경 사진 올리고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어긋난 걸 느꼈어요.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는데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찍어야 예쁘게 나올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리를 옮기고 있었어요. 같이 온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었어요. 밥 먹으러 온 건지 촬영하러 온 건지 헷갈리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SNS를 줄인 건 대단한 결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순간이 어색했던 거예요. 무언가를 경험하러 왔는데 기록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그 느낌이요. 그래서 한동안 안 올리고 지냈는데 신기하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세상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친구들이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도 똑같이 해가 뜨고 출근하고 퇴근했어요. 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였구나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SNS에 올리는 건 단순한 기록이 아닌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즐겁게 지내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면 순서가 뒤바뀐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올릴 만한 일이 생겨서 기뻐하게 돼요. 경험 자체보다 경험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올리고 나면 자꾸 확인하게 되잖아요. 좋아요 몇 개 달렸나? 누가 봤나? 댓글 달렸나? 반응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별로면 은근히 신경 쓰여요. 올리는 건 1분인데 그 뒤로 신경 쓰이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싫어서 안 해요. 내 기분이 숫자에 따라 출렁거리는 게 피곤하다고 느끼는 거죠. 마치 매번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올릴 때마다 점수를 기다리는 느낌이요. 통과하면 안심하고 반응이 시원찮으면 괜히 움츠러들고요. SNS에서 좋아요를 받으면 뇌에서 기분 좋아지는 물질이 나와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게임에서 이길 때 느끼는 그 짜릿함이랑 비슷해요. 문제는 이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요 10개만 받아도 뿌듯했는데 점점 그걸로는 부족해져요. 20개, 50개, 100개, 끝이 없어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굴레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바퀴에서 내린 거예요. 이건 관심 없음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보호예요. 더 피곤한 건 비교예요. 피드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은 좋은 데 갔네. 저 사람은 좋은 차 뽑았네. 저 사람은 승진했나 보네.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뭔가 부족해 보여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나름 괜찮았는데 남들 피드 보고 나니까 갑자기 허전해요. 이게 반복되면 자기 삶에 만족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내 기준으로 내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남들 피드를 잣대로 내 삶을 재게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SNS에 올라오는 건 다 편집된 장면이에요. 누가 힘든 순간, 지친 순간, 망한 순간을 올리겠어요. 다들 좋을 때만 올려요.
이거 마치 영화 예고편만 모아서 보는 것과 비슷해요. 예고편은 2시간짜리 영화에서 제일 재밌는 장면만 2분으로 압축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들의 예고편이랑 내 영화 전체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의 하이라이트랑 내 비하인드 씬을 나란히 놓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초라해 보이죠. 여행 간 친구 사진이 올라왔어요. 수영장에서 칵테일 들고 찍은 건데 완벽해 보여요. 근데 그 사진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 연착돼서 공항 바닥에 4시간 앉아 있었던 일. 숙소 도착했는데 예약이 꼬여서 프런트에서 1시간 실랑이 한 일. 환전 잘못해서 수수료 왕창 날린 일. 여행 경비 마련하려고 3달 동안 야근 수당 모은 일. 안 보여요? 우리는 완성된 그 한 장만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SNS 안 하는 사람들은 그 한 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SNS 안 하는 이유가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비교가 싫어서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아까워서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재미가 없어서 안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정보가 낯선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불편해서 안 하기도 해요. 내가 뭘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누구랑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게 찝찝한 거예요. 딱히 숨길 건 없는데 그냥 내 일상을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죠. 요즘처럼 개인정보가 민감한 시대에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편안해서 안 하는 거랑 두려워서 못 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전자는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는데 그냥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후자는 올리고 싶은데 반응이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이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회피예요. 자기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랑 자기 밖이 무서운 사람은 다른 거예요. 편안해서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선명해요. 남들이 뭘 하든 크게 신경 안 쓰고 자기가 만족하면 그만이에요. 유행하는 카페에 줄 서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다들 간다는 여행지를 꼭 가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고요. 핫하다는 식당에서 인증사진 찍어야 한다는 감박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보다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남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요. 좋아요 300개 받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만족스러워서 기분 좋은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서 컵라면 끓여 먹으면서 좋아하는 예능 보는 게 행복이에요. 인스타에 올릴 만한 화려한 장면은 아니지만 본인한테는 진짜 만족인 거예요. 남한테 보여줄 필요 없이요. 관객 없이도 성립하는 행복이에요. SNS를 멀리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경험 자체가 달라졌다고 해요. 맛집에 갔는데 음식이 나와요. 예전 같으면 폰부터 꺼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바로 먹어요.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서 입에 넣었는데 아직 따뜻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양념이 혀 위에서 퍼지고 씹을수록 육즙이 터져요. 이게 맛있는 거구나. 예전에는 사진 찍고 각도 바꿔서 다시 찍고 필터 고르고 올리고 나서야 먹었으니까 음식이 이미 식어 있었어요. 맛의 절반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행 갔을 때도 달라졌어요. 낯선 도시의 골목을 걷고 있어요. 양옆으로 오래된 건물이 서 있고 어디선가 빵 굽는 냄새가 흘러와요. 좁은 길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멀리서 거리 약사가 기타를 치는 소리가 들려요. 예전 같으면 멈춰서 사진부터 찍었을 거예요. 어떤 각도가 예쁘게 나올까? 필터는 뭐 있을까? 근데 그냥 걸어요. 발밑에 깔린 돌에 울퉁불퉁한 느낌.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실려오는 바다 냄새. 건물 그늘에 들어섰을 때 서늘해지는 공기. 폰 화면에는 안 담기는 것들이에요. 근데 몸으로는 다 느껴져요. SNS 안 하는 사람들 중에 여행 가서 사진을 거의 안 찍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안 찍으면 나중에 기억 못하면 어떡하지 싶어서요. 근데 신기하게 더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사진으로 찍은 건 나중에 봐도 그냥 이미지예요. 아, 여기 갔었지? 정도요. 근데 눈으로 담은 건 그때 공기까지 떠올라요. 햇살이 얼마나 따가웠는지, 어떤 음악이 흘러나왔는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요. 휴대폰 갤러리는 비어 있어도 머릿속은 가득 찬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 좀 달라요. 음식 나오면 바로 먹어요. 사진 안 찍어 물어보면 응? 그냥 먹을래? 하고 수저부터 들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나는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혼자 찍기도 그렇고요. 근데 그냥 같이 먹다 보면 깨달아요. 아, 원래 밥은 이렇게 먹는 거였지? 대화도 안 끊겨요. 폰이 테이블 위에 없으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해요. 중간에 끊기지 않고 한 주제로 깊이 들어가요. 뭔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은 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대화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폰을 가방에 넣고 대화하게 했어요. 가방에 넣은 그룹이 대화 만족도가 훨씬 높았어요. 더 깊은 얘기를 나눴고 더 친밀해졌다고 느꼈어요. 폰이 눈에 보이기만 해도 무의식적으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혹시 알림 왔을까? 메시지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 한 구석에 계속 있으니까 100%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만 쪽은 화면 속에 가 있는 거죠.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 보면 좀 달라요. 요즘 회사마다 메신저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도 엄청 활발해요. 메시지마다 이모지 달고 리액션 빠릿빠릿하고 잡담방에서도 적극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필요한 말만 해요. 업무 내용만 올리고 리액션도 최소한으로 해요. 처음에는 좀 차가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일해보면 오히려 이런 사람이 믿음직한 경우가 많아요. 말은 적은데 한 번 하면 정확하고 맡은 일은 끝까지 해요. 보여주는데 힘쓰는 대신 실제로 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연애에서도 비슷한 게 있어요. 사귀기 시작하면 바로 공개하는 사람이 있고 몇 달이 지나도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후자라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둘만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함께한 순간을 온라인에 올리면 갑자기 관객이 생긴 느낌이 들어요. 둘이서 웃고 떠들던 시간이었는데 공개 무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요.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할까? 좋아요 많이 받을까? 오글거린다고 생각할까? 그 순간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평가 대상이 된 느낌이에요. 그게 싫어서 안 올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알면 되지 굳이 왜 공지를 해야 하냐는 거죠. 친구 관계도 비슷해요. SNS 활발한 사람은 생일 되면 타임라인에 축하글이 쭉 달려요. 화려하죠? 근데 SNS 안 하는 사람은 조용해요. 대신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는 직접 연락이 와요. 전화해서 야 생일이네 오랜만에 보자 이렇게요. 온라인에서 100명한테 메시지 받는 것보다 한 명이 직접 전화해서 목소리로 축하해 주는 게 더 따뜻할 때가 있어요. 200명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정형화된 문구를 받는 것보다 한 명이 기억하고 연락해 주는 게 더 묵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SNS는 연결하려고 만들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외롭게 만들기도 해요. 온라인에서 500명이랑 친구여도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새벽 2시에 갑자기 무너졌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요. 숫자는 많은데 밀도는 얕은 거예요. SNS 안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넓고 얕은 연결 대신 좁고 깊은 연결을 택한 거예요. 피드 업데이트 없이도 서로 근황을 아는 사이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요. SNS 안 하면 소외감 느끼지 않냐고요? 처음 며칠은 좀 그럴 수 있어요. 뭔가 놓치는 것 같고 나만 모르는 것 같고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면 괜찮아져요. 중요한 일은 카톡으로 오고 급한 건 전화로 와요.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피드 없이도 연락하더라고요. 오히려 누가 진짜 관계이고 누가 그냥 온라인 지인인지 선명해져요. 알림 없이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요. 채로 걸러내듯이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뭔가 좋은 일이 있었는데 폰을 안 꺼냈던 게 언제예요? 맛있는 거 먹고 예쁜 데 가고 기분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냥 그 자체로 즐겼던 때가 언제인지요. 이거 올려야지 하는 생각이 안 끼어들었던 순간이요. 그 반사적인 충동은 사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10년 넘게 좋아요와 공유와 알림이 우리를 훈련시킨 결과예요. 보여줘야 의미 있다고요. 기록해야 존재한다고요.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뜨자마자 뭐 해요? 알람 끄고 바로 폰 확인하지 않나요? 밤새 뭐 올라왔나 보고 스토리 훑고 피드 내리고요. 아침 첫 30분이 하루 기분에 영향을 많이 줘요. 눈 뜨자마자 남들 삶 구경하면서 시작하면 아직 이불 속인데 벌써 뒤처진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루를 비교로 여는 거예요. 반대로 아침에 폰을 안 보고 창문부터 열면 달라요. 공기가 들어오고 햇살이 보여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찮은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SNS 줄이거나 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비슷한 말을 해요. 시간이 생겼다고요.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2~3시간씩 폰 보고 있었어요. 한 달이면 60시간에서 90시간이에요. 이 시간이면 책 몇 권 읽을 수 있고 운동 열 몇 번 할 수 있고 새로운 거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피드 넘기는데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짧은 영상 보다가 1시간이 증발하고 스토리 확인하다가 30분이 사라지고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SNS가 먹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일 좋은 건 비교가 사라진 거래요. 안 보니까 남들이 뭘 하는지 모르게 됐어요. 좋은데 간 것도 모르고
좋은 거 산 것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비교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내 삶에만 집중하게 됐어요. 남들이랑 내 삶을 재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건강한 방식이에요. 내가 성장했는지는 남들 기준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기준으로 봐야 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관심이 필요 없는 게 아니래요. 다만 그 관심을 바깥에서 구하지 않는 거래요. 자기 안에서 찾는 거예요. 좋아요 숫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로 스스로를 평가해요. 이건 잘난 척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함이에요. 누가 안 봐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SNS 안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면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은 화면이 아니라 직접 마주 앉았을 때만 들을 수 있어요. 진짜 연결은 댓글이나 좋아요로 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을 때 폰을 안 보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같이 웃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은 관객이 필요 없어요. SNS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나랑 친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요. 밖으로 내보내는 걸 멈추면 안으로 들리는 게 있어요. 소란 속에서 묻혀있던 내 목소리요. 물론 항상 확신에 차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의심이 드는 순간도 있어요. 내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닐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도 내 가치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거기 있어요. 그게 진짜 자신감이에요. 온라인에서 크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조용히 확신하는 거예요.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올리지 않으면 안 일어난 거냐고요?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나를 가장 많이 바꾼 일들은 피드에 안 올라갔어요. 혼자 울었던 밤도, 이겨낸 순간도, 조용히 성장한 시간도요. 그건 기억 속에 살아요. 화면 속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모든 사람이 알 필요 없어요.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알면 그게 전부예요. 다음에 인스타 피드가 텅 빈 사람을 보면요. 그냥 그 사람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숨기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여주는 것 대신 느끼는 걸 택한 사람이에요. 기록하는 것 대신 경험하는 걸 택한 사람이에요. 모든 게 공유되는 세상에서 어떤 것들은 그냥 내 것으로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SNS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친구 소식 알 수 있고 새로운 정보도 빨리 접하고 비슷한 관심사 가진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필수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방식이에요. 내가 쓰는 건지 내가 끌려다니는 건지 내 선택인지 습관인지 그게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갈 때 폰 안 가져가나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30초도 폰 없이 버티기 힘들지 않나요? 빈 시간이 생기면 자동으로 손이 가잖아요. 의식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인지 습관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요. SNS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내 선택이면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남들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 할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건지, 그게 중요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SNS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밌어서, 기록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습관이어서. 올리고 나서 기분이 어때요? 편하네요? 불안해요? 보고 나서 에너지가 생겨요? 빠져요? 만약 볼 때마다 비교하게 되고 올릴 때마다 반응이 신경 쓰이고 하고 나면 지친다면 그건 나한테 안 맞는 거일 수 있어요.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만, 알림만 꺼보는 거예요. 안 봐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면 관계가 달라져요. 내가 선택해서 쓰는 거지 습관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게 돼요. 우리도 가끔은 기록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해요. 폰 내려놓고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요. 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경험한 건 내가 알면 돼요.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폰 없이 뭔가를 온전히 즐겼던 게 언제예요? 기록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던 순간이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 진짜 SNS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귀찮아서, 시간 아까워서, 비교가 싫어서,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어서 댓글로 알려주세요.